노조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난번에 붉은 머리띠 메고 로봇 도입 반대 외치던 그 열정, 그 단결, 그 자신감 모두 다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불과 몇 달 만에 현대차 노조가 꿈꿨던 승리는 완전히 증발했고 대신 로봇 아틀라스가 생산 라인을 장악하는 현실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냉정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숨 한번 크게 쉬시고 가보시죠. 지난 영상에서 현대차 노조가 울산 공장 앞에서 확성기 틀고 투쟁가 부르던 장면 기억나시죠? 로봇 도입 절대 반대 결사항전, 우리가 멈추면 회사도 끝장난다면서 붉은 머리띠 두르고 단결의 힘을 과시하던 그 모습. 그때만 해도 노조원들은 정말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몇 달밖에 안 지났는데 2026년 2월 현재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노조가 준비했던 전쟁은 애초에 시작도 못했습니다. 싸움의 구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노조가 울산에서 구호 외치고 꽹과리 치는 동안 현대차 그룹은 한마디 말도 없이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투입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로봇이 그냥 쇼케이스처럼 걷고 뛰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실전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인간 노동자 바로 옆에서 무거운 부품 나르고 정밀 조립하고 인간이 늘 저지르는 작은 실수까지 완벽하게 피하는 걸 실시간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처음엔 미지근했어요. 그래봤자 사람보다 조금 낫겠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긴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실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모든 예상 다 빗나갔습니다. 로봇 투입 라인의 불량률은 거의 0%에 수렴했고 생산 속도는 기존 인간 라인보다 1.5배가까지 빨라졌어요. 노조가 파업하면 다 죽는다 외치던 협박이 이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는 그냥 허세로 들릴 뿐이었죠. 가장 무서운 건 여기서 나옵니다. 협상이라는 게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노조가 정년 연장, 성과금 인상, 고용세습 보장 외치며 드러누워 있는 동안 회사는 말없이 파업도 없고 불평도 없고 실수도 없는 완벽한 노동자를 키워내고 있었던 겁니다. 숨겨진 핵심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조는 회사가 우리 없이는 절대 못 돌아간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지만 회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그 빈자리를 메울 대체자를 키워왔고 그 대체자는 인간보다 비용은 적게 들고 속도는 빠르고 피로도 없고 말도 안 듣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진짜 소름 돋는 부분 들어갑니다. 아틀라스의 학습 속도예요. 인간 신입이 공장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베테랑이 되려면 최소 3년, 길면 10년이 걸립니다. 선배 옆에서 실수하고 혼나고 다시 고치고 그렇게 감을 익혀야 해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량품, 시간 낭비, 재료 손실은 전부 회사 돈으로 들어갑니다. 아틀라스는 어땠냐면요. 단 3개월 만에 인간 10년차 베테랑의 조립 정밀도를 넘어섰습니다. 3개월. 그게 끝입니다. 더 무서운 건 확장성입니다. 인간 한 명 키우는 것도 어렵고 그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건 더 어렵죠. 로봇은 한 대가 되온 걸 그대로 복사해서 수백, 수천 대에게 순식간에 퍼뜨립니다. 오늘 아침에 한 대가 새로 익힌 최적 동작이 오후가 되면 공장 전체 로봇이 똑같이 씁니다. 이걸 숙면의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나이 들수록 체력 떨어지고 시력 나빠지고 허리 아파서 효율이 점점 줄지만 로봇 군단은 개체수가 늘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집단 지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벽해지는 구조예요. 현대차 경영진이 이 데이터를 받아든 순간 고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노조를 어떻게 달래고 타협할까가 아니라 한국 공장 라인을 얼마나 빨리 로봇으로 전환할까로 초점이 옮겨갔습니다. 현실 사례로 현대제철 포항 2공장 보시면 이 상황이 딱 나와요. 중국 저가 철강이 톤당 30만 원 이상 싸게 들어오면서 시장이 무너지는데 노조는 위기라고 느끼긴커녕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했습니다. 성과급 더 달라, 고용세습 인정해달라, 회사 돈 많으면서 왜 이러냐 하면서 파업까지 벌였죠. 회사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공장 문 닫을게. 셧다운. 그게 노조의 요구에 대한 가장 차갑고 잔인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 하나 드릴게요. 식당 무인 주문 키오스크 생각해보세요. 처음 나왔을 땐 다들 불편하다고 했죠. 주문 느리고 어르신들은 못 쓰고 알바가 훨씬 빠르다고 불평했어요. 그때는 알바가 대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키오스크는 실수 없이 주문받고 24시간 멈추지 않고 군말 없이 일하고 월급도 안 받죠. 알바 구하기 힘든 사장님들은 그냥 키오스크 한 대 더 놓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지금 딱 그 지경이에요. 노조는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 대체 불가능한 장인이라고 믿었지만 자본 눈에는 그냥 카운터 알바생에 불과했던 거예요.
아틀라스가 실전에 들어오면서 확인된 사실은 자동차 조립이라는 작업이 생각보다 데이터화하고 자동화하기 매우 쉬운 영역이었다는 점입니다. 키오스크가 들어오면서 카운터 알바가 사라진 것처럼 아틀라스가 들어온 이상 단순 반복 조립 노동자는 기술적 도태의 대상이 됐어요. 우리가 삐삐나 타작이 그리워하지 않듯 시장도 인간 손으로 만든 차를 더 이상 특별하게 보지 않습니다. 노조가 걷어차버린 7조 5천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은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로, 인도 신공장으로, 아틀라스 개발에 날아갔습니다. 왜 미국이냐면요. 세금 대폭 깎아주고, 부지 거의 공짜로 주고, 무엇보다 파업 머리띠와 확성기가 없으니까요. 아틀라스는 넘어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무거운 짐 들어도 허리 디스크 안 걸리고 위험하다는 마지막 핑계마저 초정밀 센서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앞으로 한국 공장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라인 세워 투쟁 외치던 노조원 대신 24시간 불평 없이 실수 없이 돌아가는 로봇 군단이 자리를 채웁니다. 한국에서 꽹가리 치는 동안 미국에서는 로봇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앞으로 3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해 볼게요. 가장 현실적인 건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국내 공장이 70% 이상 자동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일자리는 로봇 관리와 프로그래밍하는 극소수뿐이에요. 두 번째는 노조가 끝까지 변화에 적응 못해서 포항 2공장처럼 셧다운이 연쇄로 터지는 경우예요. 대량 실업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세 번째는 로봇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창의적 감성 영역의 노동이 프리미엄을 받는 반전인데 솔직히 이건 3가지 중 가장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현대차가 돈 벌면 울산 식당, 협력업체, 노동자 월급으로 흘렀죠. 지금은 AI 기업, 배터리 회사, 해외 로봇 법인으로 흘러갑니다. 한국 공장과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몫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포항 2공장 지금 가보세요. 녹슨 기계 사이에 빛바랜 단결 투쟁 조끼 몇 벌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설마 현대차가 우리를 버리겠어? 그래도 그룹이니까 버텨줄 거야 하면서 끝까지 밥그릇 더 키우라고 외치다가 공장 문이 영구적으로 닫히는 꼴을 봤어요. 현대차 노조가 너무 막 나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회사와 협상을 기회가 있었을 때 기술 변화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고 적응하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위기 신호가 보일 때 더 큰 요구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생산성을 같이 끌어올릴 방법을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조금만 유연하게 움직였다면 지금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시대의 거대한 물결을 무조건 거스르려고만 하다 보니 스스로 발등을 찍은 꼴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변화를 거부한 집단들의 결말은 언제나 비극이었고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현대차 노조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실감하셨으면 지금 당장 구독 누르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게 다음 영상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산업에서 똑같은 드라마가 벌어지는 현장을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나요? 노조의 입장도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면 회사의 선택이 불가피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의견 남겨주세요.